예, 전편에 이어서 갑인일주를 한번 또 풀어보겠습니다. 2020년이면 경자년이 되겠죠. 에, 경자년이라고 하는 것은 금수기운이 몰려있다. 그래서 전편에도 말씀드렸지만 건강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경과 자를 잘 쓸 수 있는 글자가 어떤 글자인가, 이거에 따라서 이제 많이 기둥이 갈리겠죠. 기본적으로 갑인일주는 천간의 갑이고 지지로 간여지동 그대로 이내려가 있어요. 이 자체로 주관, 본인의 주관, 이런 게 추진력, 이런 게 강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둘 다 봄의 기운이 강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인목은 그대로 인호를 화국을 이끌죠. 지지로 사화가 있던 오화가 있던 강력한 어떤 자기 목화 통명을 반기는 그런 기운이 되겠습니다. 금수상관 요거하고 목화 통명을 하는 그 목일주, 이런 경우는 좀 격으로 쳐주죠. 어느 한 기운이 편향되게 쫙 몰려있다. 그래도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강한 기운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로 목화 통명이 가는 그런 방향은 교육, 어떤 사상, 뭐 정치성, 이런 약간 추상성을 띠겠죠. 예술이라든가. 금수 상관이 몰린다고 하는 것도 음의 기운이 강한 것이니까 그 정신적인 기운인데, 목화 통명이 여러 사람한테 이 피하를 하고 알리는 것이라면, 금수 상관은 뭔가 좀 깊이 있게 좀 조용한 가운데서 이루어진 정신활동이 되겠죠. 그리고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 많다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토금 상관이 있겠고, 화토 상관이 있고, 또 수목 상관이 있겠죠. 설기를 할 때에 오행적인 어떤 그 식신을 쓰는 그런 기운들의 특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금수상관과 이런 목화상관은 따로 격으로 쳐주고 운명의 특징을 보게 되죠.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갑일주의 특징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 자체가 이제 배우자운이, 결혼을 한 사람이라면 배우자운이 불리하겠죠. 여자라면은 경금이라고 하는 평관을 쓰는 글자가 절지에 와서 제대로 제 역할을 못하고, 그리고 이제 천간에 경금이 떴다는 자체도 이게 편향된 배우자의 덕을 입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금이 있다 이렇게 사랑은 주고 남들이 볼 때 번듯한 남편이긴 하나 나한테는 그다지 그 정이 안 가는 그러한 식의 편향된 덕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신금을 본다고 해도 정신적으로는 합의되는 것 같으나, 실제로 안방에 오면은 태지에 이르면서 제 역할이 또 안 되죠. 신금이 뜬다, 시에 뜬다면 신미시가 되나? 이 역시도 제 역할이 안 되는. 허나 자기 어떤 그 공적인 어떤 공직자에 있거나 일반 직장에 있거나 어떤 자기 명에 따르는 일은 할 수가 있으나, 지지 내려와서 제 역할이 안 되므로 사업 성향으로 갔다가는 일이 안 된다. 이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자라면 여기다 살을 또 부여하죠. 고란살이라고. 이 고란살이라고 하는 것이 조선시대에 이게 그 남녀 칠세 부동석이니 해가지고 굉장한 그 여자의 어떤 그 거주 주거 환경, 그 생활 환경을 억압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나온 특수한 어떤 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것이 현대에는 맞지가 않겠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살을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그 동생하고 이제 살짝 언쟁이 있었는데, 살이라는 것이 근거가 무엇이냐, 이 인생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냐. 근데 살이라는 것만 가지고도 사주를 보면서 상당한 어떤 재력을 쌓은 분이 있다 이거죠. 살이 과연 무용한 것이냐 유효한 것이냐 하는 부분은 본인들이 알아야 할 부분이겠지만, 그 살이 왜 나왔는가 하는 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억압됐던 그 여성들이 이렇게 안방에 자기 자신의 기운을 깔고 있을 때 남편이 제구실을 못하게 되겠죠. 그럼 남편을 겉돌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마음 놓고 바람을 피울 수 있는 남녀관계가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상당한 고충을 당할 수 있었겠다. 그래서 따로 고란살이라고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이러한 그 시대적인 상황을 무시하고 어떤 역학을 풀어나간다는 것은 굉장한 오류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고란살이라는 것이 따로 분류해놓은 게 을사, 갑인, 신해, 정사, 또 하나가 뭐가 있는데, 그러한 살들의 특징이 다 안방에 보면 배우자 환경이 불안하다 이거죠. 실제로 이런 여성이 있다면은 밖에서 남편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다가 안방에 들어오면 제 기능을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실 거로 생각을 하고, 남자라고 해도 무토 같으면 장생을 한다고 하나 결국 그 자체가 비겁의 해로움을 당하고 있죠. 기토가 와도 그렇고. 따라서 남자나 여자나 그 배우자분이 불안한 것은 매 한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겁의 해로움이라는 것은 어떤 바람을 피울 수도 있는 그런 요인이 있거나 건강하지 못한 배우자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어떤 일주적인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2020년의 운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2019년은 전편에도 말씀드렸지만 편재라는 요인에 의해서 사업하는 사람이 괜히 무리해서 사업 벌리다가 술토에 입고당하고, 2019년 해수에 절지에 입고하고 하면서 잘하면 사업 부도까지도 올 수 있는 운이다 라고 설명을 했죠. 그러한 그 운기가 2019년까지 왔고, 직장이라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학생이라고 해도 공부에 별로 도움이 안 됐던 운이 올해하고 작년 2018년도 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것이 불리하게 이어왔다가 사업하는 사람을 갖다가 말씀드린다면, 그렇게 이어왔다가 편관이 오고 정인이 오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안 됐던 어떤 사업의 환경, 이러한 것들이 편관이 오면서 온갖 구설,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그로 인해서 정의라는 그런 요인, 그런 가운데서 새로운 어떤 그 결제 문서를 쓰고 또 새로운 어떤 계약을 하면서 좋아지는 요인이 이제 하반기 가면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신축년 2021년이 되겠죠. 천을 귀인이면서 정관이옴으로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하반기 가면서 풀려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한 해의 운을 논한다는 것은 그 한 해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펼쳐지는 운까지 같이 포괄적으로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의 운을 설명할 때 18년, 19년을 같이 설명했죠. 그러한 것이 18년,
19년 이렇게 내리막을 하다가 서서히 올라간다 이거죠. 근데 만약에 19년 기해년 같은 경우 망가졌다면은 이제 재개하는데 상당한 고초, 어려움이 따르겠죠. 근데 그것을 잘 극복을 했다면 올해 내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일어난다. 그러한 것이 어떠한 조건으로 일어나는 것이냐? 큰 조직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어떤 그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리고 내후년에 올 수 있는 천을기인 작용에 의해서 새로운 아이템의 출현 등 해가지고 사업은 다시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묘진 사업이 쭉 간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나의 활동이 오면서 재물 지출도 되지만은 그로 인해서 사업은 커져나가고 있다. 병화는 커져나가고 있죠. 식신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내년 상반기 고전, 하반기 가면서 새로운 어떤 이권에 의해서 상당히 좋아진다. 새로운 조직과의 관계 속에서 사업이 새로운 양상으로 펼쳐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사업하는 사람들의 운기가 되겠고요. 이 글씨가 쭉 잘 안 나오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직장인이 되겠습니다.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18년이 무술년이 되겠고, 18년, 19년 되겠죠. 18년의 운기는 갑인일주가 직장인이라면, 물론 이 갑인일주가 직장인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인월에 뭐 갑인이다 그러면 이거 더더욱 힘들죠. 그런데 이제 관이 좀 있고 천간에 있던 지지에 있던 인수가 또 있고 해수가 있고 여기가 뭐 신금이 있다 그러면 관인상생이 되는 모양으로 가죠. 그러면 이것은 관인격으로 봐서 직장 내에서의 어떤 입지는 괜찮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제가 오는 18년에는, 편제라는 것은 전국 무대, 세계 무대를 의미하므로 일적으로 세계 해외 출장을 갔다가 많이 가거나 아니면 국내라도 제주도도 가고 서울에서 부산도 가고 이런 바쁜 일정을 소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편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기해년이라는 것은 그 정제가 오고 편인이 오죠. 정제라는 것은 그 직장인들은 하나의 승진에 준하는 운으로 봅니다. 즉 정제가 왔다는 것은 내가 받아 먹어야 될 돈이 왔다. 그럼 직장인이 되면 그 월급이 오른다는 것이니까 승진의 어떤 기운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편인이 왔다. 좀 피곤한 어떤 결제. 정인이 큰 결제를 의미하면 편인이라는 것은 정인 외에도 사소한 결제까지 의미하므로 내가 관리를 하고 있다가도 현장에 가가지고 일일이 사소한 결제까지 하는 것은 편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편인이 오면 굉장히 피곤해지는 거예요. 월급은 그대로 받고 있는데 하는 일은 2배로 늘어났다 이거죠. 그런 운기를 맞으면서 2020년에 경자년이 되죠. 경자년이 된다는 것은 일적으로도 이제 또 편관이 일이 많아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도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정인이 왔다는 것은 또 새로운 보답을 받는다. 새로운 어떤 그 큰 결제권을 맡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반기가 더 좋아지고 내년에 가서 드디어 감투를 새롭게 또 쓴다. 그러니까 직장인이 굉장히 괜찮겠죠. 사업하는 사람과 직장인이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만약에 1월에 부도났다면 게임이 끝나는 거고 새롭게 한번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가운데 약간 피곤했지만 결국 보상을 2021년에 제대로 딱 받으면서 계속 또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학생을 둘 수가 있습니다.
학생이라는 것은 뭐 돈을 벌어야 해도 안 되고 무슨 사업을 해도 안 되겠죠. 학생은 오로지 공부, 인성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인성과 관성이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따라서 그 어떤 학교를 좋은 데 가느냐 못 가느냐 거기에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수를 했을 경우 또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또 볼 것이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재수를 하던 고3이 됐던 20년의 운기는 편관과 정인이 오게 됩니다. 편관이라는 것은 뭔가 공부하는데 장애요인, 스트레스, 뭔가 강박관념에서 공부를 하게 되겠죠. 그렇다는 것은 하반기 별 그 공부에 있어서 효과가 별로 안 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공부를 하면서 스트레스, 내가 이 공부를 해야 되는가, 강박관념, 그로 인해서 잘 안 되다가 하반기 가면서 안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반기에 성적이 잘 안 나오고 그러면서 하반기 가면서 성적이 막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반기 학생, 수험생을 둔 부모라면 좀 위로를 해가면서 올해는 그래도 하반기 가면서 좋아지니까 좀 참아라,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한다면 상당한 그 위안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러한 운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신축년으로 가게 되죠. 학교 좋은 데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천을균이라는 것은 학교를 들어가도 어떻게 돼요? 좋은 학교 인연이 된다. 물론 여기에는 그릇도 봐야 되고 공부를 어느 정도 했는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갑일주라고 해서 다 뭐 좋은 데 가는 건 아니니까. 그릇이 어떻게 돼 있고 이 그릇이 공부를 할 그릇인가 아닌가, 이걸 잘 따져봐야 되겠죠. 학생들이라고 하면은 정인, 편관, 정인관 이런 관운이 오면 상관격이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판검타를 한다고 설치게 돼요. 왜냐하면 명예의 운이 왔으니까. 이 학생들은 이 심성이 순수하기 때문에 우주에서 오는 운기를 그대로 받게 됩니다. 이 운이라는 것은 우리 뇌파에 영향을 미쳐서 그것이 그 사람의 행동 메커니즘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운명의 결과물이 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운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정관, 정인, 편관, 정관, 정인, 정관, 천을귀인 이렇게 오면서 학생들은 갑일주의 학생들은 웬만하면 긍정적인 학교에 입학이 되겠다.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공부 안 하다가도 이런 데는 잘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네 번째, 결혼을 안 한 처녀총각 있겠죠. 처녀 같은 경우는 잔뜩이나 자기가 본인의 주관도 강한데 편관이 오고 지지로도 격각이 와가지고 흔들어 버리니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 스트레스. 저거 시답지 않은 애가 자꾸 와서 짜증나게 하는 거지. 이런 사주라고 해도 만약에 역에도 경금이 있고 뭐 신금이 또 이렇게 있다. 여기도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예를 들어서 이렇다면은 이 관이 득세해가지고 또 편관이 온다는 것은 굉장히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나는 원하지 않는데 강제적으로 내가 남자한테 끌려가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러지 않으면 이제 간단하게 스트레스성으로 짜증나니까 치워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총각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드물게는 결혼도 이루어집니다. 이럴 때. 근데 나중에 후회를 하겠지. 총각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죠? 총각이라고 하면 직장 취직, 관상생으로 오니까 직장 취직되는데 마음에 드는 직장은 아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신금이 있거나 병금이 있어서 평관을 쓰는 사람이라면, 특히 경찰 같은 경우를 내가 지원했다면 되겠죠. 그런 거는 일반 직장, 사조직 이런 것도 되겠고, 그 외에 스트레스 받는 일, 그 다음에 또 문서를 받는 일, 문서가 오면서 어떻게 되죠? 격각을 흔들어 버리니 내가 이사를 해야 되는 일도 오겠다. 이건 학생을 떠나서 모든 계층들이 다 해당하는 일입니다. 안방이 격각이 오고 충이 올 때는 이사를 갈 일이 생기겠다. 그것은 피치 못하게 가는 것이다. 피치 못하게 가는 요인으로는 내가 이사를 가야 되거나, 이사를 가는 상황이 직장을 옮기거나 학교를 또 옮기거나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 주로 해당이 됩니다. 격각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일반 주부가 있겠죠. 직장도 안 다니고 처녀도 아니고 일반 주부들, 이 주부가 상당히 또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대개 이 사주 해석을 하러 올 때, 사주를 물어보러 올 때 주부들이 많이 옵니다. 주부라면은 일단 그 안방을 흔들어 버리니 가정 불안이 되겠죠. 집을 이사해야 되는 상황. 또 내가 이제 그 가정을 흔든다는 건 배우자하고도 불화의 요인도 됩니다. 거기다가 천간에 경금이 오므로 남편으로 인한 스트레스. 그러지 않으면 결혼한 상태인데 이상하게 또 내가 남들이 볼 때 외모가 있는데 와가지고 이제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날 갖다가 자꾸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도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마음에 내켜가지고 한 것보다 상대방에 의해서 내가 강압적으로 당하는 일이니까 조심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경금을 쓰는 여자라면 이제 남편의 승진사도 이루어지겠죠. 그 다음에 문서를 잡을 일, 문서를 잡으면서 안방이 흔들어짐으로 새로 이사를 가야 될 일이다. 뭐 이렇게까지 유추가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나이 든 노인들이 또 있습니다. 노인의 경우는 물론 그 안방을 흔들므로 이사를 가거나 거주지를 옮겨야 될 상황은 맞아요. 맞는데 기본적으로 평관이 온다는 건 마비성 질환이다. 마비성 질환이고, 마비성 질환이라는 것은 뭐 풍을 맞거나 뭐 이런 거 있죠. 사고가 나거나 이런 것도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안방이 또 격각당하고 천간에 충이 오면서 편관이 왔다는 것은 건강적으로 매우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갑인일주가 관이 온다는 것은 따져보겠습니다. 사화나 오화가 자식이 되죠. 이게 극하는 게 경금이에요. 이 할머니들 같은 경우 어떻게 되겠죠? 며느리를 보는 거, 며느리. 그렇죠? 요거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육신적으로. 자, 이렇게 해서 노인들, 사업가부터 노인들이 갑인일주가 올 수 있는 2020년에 운기를 한번 쫙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또 갑진일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